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탄핵 직전에 저희들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따끈따끈한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었습니다. 와. 서영교 화이팅! 화이팅! 최인호 화이팅! 화이팅! 부산도 화이팅! 화이팅! 김석준도 화이팅! 부산이라서 만나기 어려웠는데 뵈니까 좋군요. 네. 화이팅!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산 잘했다. 저는 지난 총선에 49.6 네. 받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구선 693표. 네. 때문에. 우리 근데- 당선된 줄 알고 네. 있다가 다음날 우리 김석준 우리 교육감님이 저를 대신해서 50%를 남겼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너무 좋아요. 화이팅! 어제 한잔 했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야 진짜 대단하신 분들. 부산을 저희도 보궐 있었어요. 전환길이가 부산을 만만하게 반 겁니다. 근데 전환길은- 오히려 전환길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도 있더만요.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고 근데 다행히 친구 끊자 그런다. 국힘당에서는 포옹도 안 아직 좋은데. 전환길 때문에 졌다는 걸 잘 모른대요. 가만히 냅둬야 돼. 다행이네요. 다행히. 그 모르는 걸 가만히 놔두고 네. 뭐 대선 지방선거까지 막 그대로 쭉 가도록. 네, 역전의 용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이 두 분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경 의원님 오셨고요. 서영교. 네. 서영교. 중랑. 감사합니다. 중랑 갑. 중랑 갑입니다. 네. 저는 갑 아니면 안 합니다. 이야. 박홍구는 항상 을입니다. 너무 사진이 귀엽게. 네.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후원 계좌 농협 301-0108-7498-7491. 네, 이따가 다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다 더 많은 분들 오셨을 때. 그리고 오늘 최인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부산 화이팅! 화이팅! 네, 현역은 아니시고요. 지난번에 600표 차이로 떨어지셔가지고 너무 억울하셔서 사실은 좀 속상해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밝으십니다. 예, 어제 김석준 교육감 이겨서 탁 털어냈습니다 이제. 그러셨구나. 예, 다음에는 승리로 고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이 친하세요? 원래? 기다릴게요. 그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네. 춘추관장님, 네, 춘추관장님. 국내언론 비서관. 이야. 다시 한번 한번 박수. 높네? 더 높은 거예요? 급이 같은가? 높은가? 비서관님 제가 같다. 한 끗발 높지.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님하고 가깝기는 훨씬 네. 가까우세요. 저는 그냥 주변에 있다가 운이 좋게 아니, 경영의 비전. 너무 일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최고위원 기자분들하고 하셨는데 왜 너무 이러셔요? 친화성이 높다 했어요. 전격 영입되신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제가 청와대도 다녀오고 화이팅! 파이팅!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또 훈훈한 얘기들이 네. 오고 가는데 네, 국회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머 또 보궐선거 나갑니까? 아니 조국혁신당 이번에 지자체 네. 그 단체장 한 분 되셨잖아요. 저희가 첫 지자체장이 그러니까요. 첫 아이로 탄생을 해서 축하드려요, 네, 정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같이 뛰어주셨던 또 민주당 후보 이재종 후보님께도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참 민주당 네. 네 축하하시는 거죠. 속은 아프지만 축하해야죠. 속은 아프고 놀라긴 했지만 놀랐죠, 사실은. 예. 그래도 조국혁신당이라 다행이죠. 아주.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데 네. 우리는 사촌 관계가 아니고 친형제이기 때문에 네. 박수. 네, 박수. 이번에 형님이 양보. 네. 아니 뭐? 강 대변인님 보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감사해요. 다른 사람보다 사람 보면. 조국혁신당의 강 대변인 보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또 이렇게 무슨 울컥- 뜻이에요 그 말이? 그냥 좋아요. 뭐 자꾸 묻고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분석을 잘하시는데 우리 건 넘어가고 윤석열만 파헤쳐 주십시오. 예. 아유 또 네, 청탁을 이 자리에서 받아보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야, 이제는 뭐 서영교 의원님의 흑기사입니까? 뭐 후원회장인 것 같아요. 계속 뭐 계좌번호 후원회장이죠.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팬클럽. 그 최 의원님도 저 요거 생기면 갖다 주세요. 아, 예. 내가 빨리 당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 내일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래도 경거망동하지 말아야지 또 혼날라 이제 이런 그럼요.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이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24시간이 뭐야? 이제 거의 한 아침이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느낌과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을까? 네. 애간장이 높고 국민들이 얼마나 광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법으로 높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세게 처벌하는 게 법 아닙니까? 네. 평범한 국민도 잘못을 하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데 감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고 총과 칼을 들이대질 않나 그리고 잡아 가두려 하질 않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우여곡절과 어려움 오늘 특히 4.3 아닙니까? 네. 제주항쟁. 제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도 못 내고 죽어갔잖아요. 간첩이라고 공비라고 그 짓과 똑같은 짓을 2025년에 하려고 했던 윤석열 이제 더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네. 이 버꾸라지가 온갖 재주를 피워서 구속되었다 나오지를 않나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지를 않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 날짜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들이 정말 가열차게 정말. 투쟁했습니다. 정말. 이거 그냥 선거 날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또 작업에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갖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가만두지 않죠. 법사위 등등 네. 온갖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이제 헌재가 나를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느 누구도 파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 만장일치 인용을 오늘 밤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 아침에도 평의가 있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 윤석열의 불법한 위헌한 행동들에 대한 증거를 계속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토마토 기자가 12.3 비상계엄 날 당일날 케이블 타이로 묶일 뻔했다. 플라스틱 수갑. 네. 케이블 타이로 플라스틱 수갑이라 불러요? 네네. 아, 그 기자가 토마토였어요? 네,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유지웅 기자라고 예. 자기 잘생겼어요. 얼굴하고 다 내놨더라고요. 미남이. 예. 네. 아니 그게 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늦게 나온 게 너무 놀랐는데.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출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결국은 받아낸 거예요. 모자이크 된 걸로 그나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영상은 좀 며칠 전에 나왔지만 그런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계속 본인 탄핵 심판 정해서 뭐 그냥 흉내만 낸 것이다, 경고만 한 것이다, 실제 무슨 피해가 있었냐 막 이랬는데 게다가 문 잠그려고 케이블 타이 가져간 거다 이게 거짓말하는 그렇지. 거에 김현태가 대한 더구나 위증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인데 어쨌든 영상은 지금 나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불출만 안 할 뿐이지 그 당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사실은 벌써 헌재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었나 봐요, 의원님.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수사 그리고 경찰 수사 내용들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저기 헌재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추인단들이 저것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럴 시간까지 없으니 저희가 오늘 저 내용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저 내용을 저희가 법사위니까 민원실에다가 좀 민원실을 통해서라도 넣어라.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네. 국회에 오셨고 저희가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헌재 앞에서 구구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들을 고소 고발한 내용 그리고 법사위에서 하는 내용 기자회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받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 받았고 그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법사위에 저희가 중요한 법안 3개를 통과시켰는데요. 그거 가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고하셨냐라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물으니 보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가 법사위가 2시에 있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평의가 한다면 항상 2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전에 했대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하고 그날 아직 이제 내일
4월 4일 날 선고를 말하기 전에 네. 그러면 그날도 밤 늦게까지 평일을 했냐 그랬더니 평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시간에 법사위를 하는 시간에 전부 다 각 방에서 법사위를 지켜봤다. 평일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평일은 안 한 게 아니라 오전에 시간을 땡겨서 하고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를 지켜보게 되어 그래서 사실은 그 예. 이 선거 날짜 잡았나 봐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오늘 헌법재판관 그 사무처장 이 김정은 대정부 사무처장이. 질문에 네. 나와서 뭐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는 뭐 딱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걸 보고 다음 날 잡았으니까 네. 그때 법사위에서 했던 내용은 다 전달 드렸느냐라고 했더니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꼭 어떻든 전달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일을 한다 그러는데요. 오늘 JTBC에서 중요한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영상이 나온 건데요.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 JTBC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인 4일 오전 1시 5분에 국회 본청 지하 1층을 무장한 계엄군이 들어갔는데 소방 호스를 끌고 와서 지하 통로문으로 접근을 했고 신랑이 그때 방화 셔터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그 한병도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간사께서 계엄군이 소방 호스로 문을 묶어서 봉쇄를 시도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화 세트를 내려서 계엄군이 봉쇄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셨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바로 국회가 그때 엄청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 4분 후의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료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하죠. 네. 저거는 국정조사 특위의 그 내란 진상 특위지 않아요? 거기에 한병도 간사시니까 네네. 저 내용은 공식적으로 헌재에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 국회 생각이 사무처 듭니다. 측에서 이걸 얘기를 했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하지 마라. 지하 통로 통제 같은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사무처 권한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엄군이 계속해서 행동을 하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이걸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봉쇄를 막았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지하 통로 봉쇄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했답니다. 최윤 의원님. 그러니까 저 시간대에 지하 1층에 단전 시도했잖아요. 네, 그 CCTV. 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쪽은 단전 시도해서 전자개표 못하게 그래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고 또 이제 소방 호수로 국회의원들 또 이동을 막으려고 또 보좌관들 또 이렇게 진압 그 저항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그걸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지하 통로를 잘 알고 단전 시도 그 지하 1층에 그 배전반이 있다는 거, 또 소위 두꺼비 집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네. 했다는 거는 국회 내에 조력자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네. 군에서 파견 온 국회 파견관 있죠. 준장 베라나. 네, 그 양반이 네. 뭔가 이상하다 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분이 내통자예요? 그러면? 내통자라고 의심받고 있죠. 그런데 그 양반이 왜 그 의심을 받고 있느냐면 이 양반이 계엄 해제 그 계엄 내리고 들어갔어요. 국회 안으로. 특히 본관 쪽 의원회관 쪽으로 자기 이제 사무실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그 뭡니까 뭐 치약 칫솔 등 정신 나가는 세면 도구를 가지러 갔다라는 변명을 했다. 말도 안 되는 네, 변명이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희한한 변명이잖아요. 그 와중에 무슨 그 와중에 변명을 하고 세수를 한단 말입니까? 세수를 하고 세면을 하고 그렇죠. 엄청 그런 위생적인 말을 예. 했다면 저는 뭐 아주 유력한 국회에 공식적으로 유력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조력자일 수 있다. 그 양반도 내란 동조의 혐의로 지금 고발이 아직 안 됐을 건데요. 그 이제 내일 탄핵되고 나면 그 양반도 누가 한번 고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아니 법적 조치 취해야죠. 그러니까 법적 조치 우리- 제가 우리- 취해드리죠. 예, 예. 제가 또 그러니까. 법적 조치 잘 취합니다. 의원님 우리 서의원님이 예. 그 내용만 담당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정리해.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예. 공익 제보를 해. 그러면
우리가 내용 쫙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처벌은 반으로 하여튼 줄여야지. 그 양반이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송진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2월 25일 날 탄핵 심판하는 와중에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나 실제 나오는 장면이나 증거들은 그들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고 윤건영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켜줄 수 있겠냐. 이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거의 계엄 이후에 숙식을 다 네, 하고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집처럼 생활을 하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면 저 아까 나왔던 문이요. 유일하게 지상 빼고 지하로 의원회관에서 본청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 거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요. 그쵸, 의원님. 국회의원도 안 해서 못 가보셨죠? 저 한번 가봤어요. 자주 다니니까. 아, 자주. 예. 자주 다니면 국회의원 되던데. 그래서 저 시도는 이제 제2표결 계엄을 다시 발동했을 때 이제 의원분들께서 이걸 계엄 해제하는 작업을 막기 위한 선제적으로 취한 행동들일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저거는 맞습니다. 의원들이 그쪽 길로 들어오거든요. 네. 위는 막았다. 위를 막는 조가 있을 것이고 그치. 밑을 네. 막는 조가 된 거죠. 야. 그리고 이들이 단전하고 내리면서 비상 단전까지 같이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이 방화벽이 쳐졌다는 건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1시 5분에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불을 켜는 이유가 우리 당직자들인가가 가가지고 이거 불을 올리지 않으면 저 문 안 올라가. 당신들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지금 불 안 켜면 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당신들 못 나가. 그럼 여기서 꼼짝없이 갇히게 돼. 야. 이렇게 해서 그걸 올려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아, 그래요? 당직자인지 그때 해주더라고요. 신들이 많습니다. 진짜 근데 대단하시네. 또 이것도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용현이 작년 6월 달인가 하여튼 여름쯤에 전혀 국방부 장관이 출석이 없는 날 뭐 전혀 국방부하고 관계가 없는 행사에 참석하는 척 하면서 그 헬리콥터가 그 주차장 운동장에 내렸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 거기하고 주변을 참고를 확인해봤다는 대동하고 막 지시하는 뭐 저기가 어떻고 장면이 있습니까? 예행 그 장면, 연습하는 것 같이 그 장면이 보이네. 아마 어떻게 찾아보면 있을 거다. 네. 김용현의 국회 그거 CCTV로 찾아봐야 돼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데 김용현이 와서 네.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서 저기가 뭐 헬리콥터 내리고 예를 들면 뭐 군인들 이리 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사전 답사 하면서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제보도 국회는 아닌데도 저한테 하더라고 누가. 맞아요. 그거 아마 그 찾아보면 예행 또 연습했다는 있을 얘기가 있었는데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 예, 보네요. 그 내란죄 그 재판에 증거 자료를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김원근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진정한 애국자 존경합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제가 하셨고. 고발 잘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말 충격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고발뉴스. 고발뉴스. 그러네. 고발뉴스가 옆에 있는데.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아유 너무 잘하셔서 정말 박수 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요. 예. 그 문제의 양준장은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을 한번 받았는데 2월달에 그 그 이후로 문제 준장. 예, 이후에 소식이 없어. 그렇죠. 소식이 왜냐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후에 진척된 수사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척된 게 없다. 그러니까 수사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렇죠. 온 곳곳에 내란 압력 세력들이 동조 세력들, 모의 세력들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속된 사람 13명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이가 이준호한테 앞으로 국회 관련된 봉쇄 작전 과정에서 바로 이 양준장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한 내용도 공소장이 네, 있어요? 공소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걸. 네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그냥 속속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일 탄핵 선고 결과가 매우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미터처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사실은 어제 있었죠. 4월 2일 이 재보궐선거 여기에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거제에서 마저
17% 이상의 차이로 화이팅! 완전히 압승을 한 거예요. 건강용 화이팅! 건강용 화이팅! 거세 화이팅! 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네, 최 의원님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뭐 우리 야당 또 야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압승한 네. 김천 빼고는 다 이겼죠. 그렇죠. 김천 한 곳 빼고는. 예, 한 곳 빼고 다 이겼고요. 특히 뭐 서울, 아산 뭐 다 했고 우리 아산. 담양은 현재 당이 이겼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행제이기 때문에 사촌도 아니고 행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 거제시장 변강용 56.75% 대단합니다. 18%가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김석준 51.13, 거구 후보 40.19, 10% 넘는 차로 낙승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거제를 제가 한번 지원을 갔습니다. 4월 1일, 30일. 그래서 압승했군요. 예, 그것도 아주 했는데 최인호의 힘이. 제가 전화를 자봉을 했습니다. 전화 자봉을 해가지고 한 50여 통을 했거든요. 했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묵뚝뚝한 거로 누구요? 누구라고? 변강용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변강용이? 그래 알았어. 하는데 알았어 하는데 느낌이 저는 선거를 6번 치러본 사람으로서는 저 온다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변강용 전날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요. 예. 변강용 선거 캠프입니다. 예. 그제를 다시 잘 살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변강용이 그래 알았어 하는데 느낌은. 그래 그 전날 사실은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랬군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석준 우리 후보. 네. 부산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물론 높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김석준 중도 진보를 표명한 김석준과 또 윤석열 보수. 대변자 네. 탄핵 반대 또 거구적인 주장을 일삼았던 정승희. 소위 말하는 중도 진보 김석준과 탄핵 반대 대변자 전한길 뭐 이런 양반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했는데도 부산을 만만하게 본 전한길 거구들의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저는 어제 투표를 했거든요. 사진 투표 안 하고 그래서 서울 왔는데 오전에 한 11시경에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소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이 투표를 했는데도 걱정됐겠네요. 불구하고 예.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20% 네.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10% 이상 이겼다. 이것은 부산에도 개헌 반대 또 탄핵 찬성하는 중도 보수들이 표로서도 중도 진보 후보에게 가감하게 표를 던졌다.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 그렇게 안 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구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충남 아산시장 선거가 있었고 경남 거제시장 선거가 있었고 경북 김천시장 그리고 전남 담양군수 선거가 있었는데 실제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때문에 예, 구로구청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장인영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고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8.24%,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를 얻었고요. 김천에서만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배나코 후보가 당선이 됐고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담양이 제일 투표율이 또 높았다고 하는 또 이 소식도 있었었고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인 후보가 지금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 의원들도 또 있었었죠. 의원 선거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중랑에서 있었다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구의원인데요. 네. 그 광역 의원 정도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네. 대구 달서, 인천 강화, 대전 유성, 경기 성남 분당, 경기 군포, 충남 당진, 경북 성주, 경남 창원 마산 회원이 광역의원 8곳에서 선거가 있었고 기초의원 9곳, 서울 중랑, 마포 동작, 인천 강화, 전남 광양, 담양 고흥, 경북 고령, 경남 양산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결국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선 한 한 곳. 곳. 네. 그리고 또 영남 쪽에서는 조금 그쪽이 이겼고요. 네. 영남 당진과 아니고 광화. TK TK. 자민련. 그러니까 경북, 성주, 경남, 창원, 마산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예, TK 영남 전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TK는 이겼습니다. 부산 살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주 몇 군데를 빼고는 다 이겼죠. 예, 중요한 건 이 민심이 무섭다. 민심 무섭습니다. 예, 국민 그래서 정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초상집이다. 이걸 보면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선도 어떻게 들어갈지 너무 딱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도 네. 막판 3일간 보통 보면 국민의힘은 3일간 조직이 총가동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뭐 물론 장제원 또 전 의원도 사망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조직력이 그리 가동이 덜 됐다. 그것은 너무 거구들이 설치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거구들이 설치니까. 막 그거 좀 알레르기 반응이 일부 있었지 않느냐. 또 당원들도 자발적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하지 마라 해도 그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국힘의 당원들, 그렇죠. 핵심 당원들은 안 움직이겠다는 거는 국힘의 당원들도 저렇게 거구 후보 또 거구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이제 보인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분들은 맞습니다. 질이 너무 떨어져요. 떨어져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회를 하는 분들은 질서정연하고 밝고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말도 곱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청년들은 뭐 맛있는 거라도 갖고 나온다든지 기념품이라도 갖고 나와서 제 몸에 덕지덕지 붙여주죠. 예쁜 이것도 달아주고 온갖 걸 다 달아줘요. 근데 구구는 욕을 하잖아요. 제가 헌재 앞에 갔다가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법세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헌재 앞에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에 간 거예요. 갔다가 이 센 서영교도 눈을 댈 데가 없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욕을 해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이 앞에 콩나물 시루예요. 네. 거기에 욕설과 몸짓과 이쪽에 콩나물 시루 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오면서 제가 바로 우리 저기 있는 보좌관한테 지시했죠. 경찰에다 연락해라. 저 구구들을 여기는 1인 시위밖에 못 하는데 네. 왜 그치. 저렇게 있냐. 바로 전화해라.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박희승 의원한테 전화했죠. 잘하시네. 거기서 전화하세요. 그래서 박희승 의원이 또 전화해서 차벽이라도 쳐라. 그리고 제가 헌법의원총회에 가서 상황이 이렇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상도 못했지만 계란이 날아오고 찐계란도 날아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훈 위원장이 또 행안위원장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제 차벽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이 현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매번 하자 그래서 하러 갔는데 기자회견 하는 동안 이 그 확성기를 단 제가 다 법적 조치 다 했어요. 다 법적 조치하고 다 대단하시다. 체증하고 대단히 아니라 제가 한 둘이라도 잡아 넣어야 극성 극우들이 덜 움직이고 아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도 다 하셨어요 그거. 예, 그거 다 했어요. 집회도 계속 보좌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보좌진이 열심히 그 와중에 구의원 선거도 다 하고요. 아이고, 어머나. 오늘도 오기 전에 또 가서 당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진술을 진짜 부리시나. 그러니까 한 100개 있는 한 것 분이 같아요 아니에요. 서영교가. 그런데 어쨌든 그 와중에 제가 딱 느낀 거, 야, 저 얘기를 직접 재판관이 들으면 그날 밤 잠을 못 자겠구나. 가슴이 정말 그 부정맥이 뛰겠구나. 막 엄청나게 빨리 뛴대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힘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무섭대요. 가족들한테 그럴까 봐.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갈까 봐. 가족들한테 그게 제일.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그저께 법사위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여튼 너무 힘들었다고 매일. 그런데 이제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지. 예, 악몽. 그래서 그들은 너무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고.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최인호 의원님 말씀처럼 저런 구구를 보수는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런 보수 분들이 중도도 싫어해요. 예, 중도도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교육감 선거에서 그분을 표를. 우리 쪽을 찍게 되고 그쪽은 이제 구구가 아주 좀 한 곳에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 더 법적 조치 취해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정말 솔직히 너무 귀찮기도 하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일인데 이거를 다 하셨다는 게 대단하고요. 제가 아니고 저희 보좌진이 고생을 합니다. 네, 보좌관들 너무 이 자리를 고생하셨습니다. 빌려서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자,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이제 내일 결정이 날 것에 대비해서 큰 소리는 땅땅 치지만 어제 보궐선거 결과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때는 엄청나게 밝았다가 완전히 갑자기 쫙 무너지는 모습들이 사진에 계속 포착이 됩니다. 권성동 의원 모습과 그 옆에 이재명 의원 대표의 모습이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내일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쌍권 지도부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윤석열 씨하고는 거리를 완벽하게 두고 나경원 대표 등등 그 친윤은 배제할 것이다. 당권에서 이미 그들은 멀리 가버렸다. 왜냐면 너무 극우적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글쎄요, 이제 상권 대표들이 좀 고민이 많겠죠. 사실은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자기들도 뭔가 뭐 힘을 한번 써볼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계속 윤석열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거구 강경 보수들이 계속 그 위력을 발휘하고 네네. 그러면 대선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도부는 그동안 그 장외 집회에 공식적으로는 결합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은 많이 갔지만 내부적으로는 갔지만 가라고 독려했지만 겉으로는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중도층을 의식해서 뭔가 지도부만은 탄핵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중도층의 지지 호소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인 근거라도 남겨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분들도 탄핵 인용 파면된다는 거는 뭐 거의 자기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민심 관리, 특히 중도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날 것이다. 네. 근데 본능적으로 이런 거리감을 두려는 윤석열과 거리감을 두려는 이 두 양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되고 난 뒤에 뭐 뭐 간주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갔는데 상당히 맹맹하게 윤석열이 됐다. 너가 내 없이 뭐 대선 치르겠어 하는 윤석열의 그런 그 위압적인 뭐 그런 메시지도 아마 보냈지 않겠는가. 네. 근데 저 두 양반은 뭐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 집단들이 승복 메시지에 집착하는 게 본인들의 그 당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정말 네. 권성동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다 승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뭐 그렇게 자기네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면 머리가 좋은데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가 제가 좋지는 보기에는. 않습니까? 아니 거의 돌쇠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내침을 당하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런데도 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고 나서 끝내 구속 취소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냉랭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권성동은 제가 법사위를 같이 하기도 했지만 이 망이 끝내줍니다. 예,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조 관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내통했다고 딱 했는데요. 윤상현이 언제 출입하는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윤상현이 7대1을 짚고 네. 그다음에 날짜를 4월 11일 짚었는데 그거 내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나왔죠. 제가 맞습니다. 내통하는 거 아니냐? 누가 내통했냐?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윤상현만 내통했겠어요. 다 내통했을 텐데. 그래서 뜨끔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버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짚었는데 지금은 파악되겠죠. 파악되니까 기운도 빠지고 윤석열 측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우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당연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의 경우에는 분위기만 봐도 아 내통했구나라는 그런 촉을 딱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실제로 박은정 의원실로 내통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아마 시너지가 느낌과 팩트 체크로 이게 콜라보돼서 확신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성동이나 권영세 등이 지금 윤석열 그 무리들에 대해서 입을 못 대는 이유는 그냥 자기들의 계획적인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 지지층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탄핵 반대한 세력 그 한 줌은 내가 이걸 업고 당선이 되든 국힘을 지키든 해야 되니까 어차피 위원정당 해산될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위원정당 해산까지요? 해산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쵸 의원님. 강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면 너무 센 얘긴데. 아니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을 것 그꼭 같아요. 위원 판결 안 받아도요.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전환기를 내세워서 대선 치르고 내년 지방선거 치르면은 폭망 아닙니까? 그쵸. 그럼 자진 해체하고 새로 당 만들어야 돼요. 그거 뭐꼭 네. 그 법으로 안 해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그래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정기환 대표가 취재를 검찰 내부자로부터 했는데 심의정 검찰총장도 지금 사표를 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다 이미 보고를 받으니까. 그리고 7대1 뭐 8대0 얘기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되게 좌불안석이면서 이 얘기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나 내일 헌재 안 나가 이렇게 속보가 나왔고요. 또 실제 변호인단인데 놀이도 안 가.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에 야, 변호인단까지 안 가면 너무 우리가 너무 미리 포기한 것 같이 보이잖아. 이러면서 변호인단을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으로도 벌써 이미 포기했다. 뭐 이렇게 조금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그 사실 지난 한 헌재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사실 다 거짓말쟁이, 찌라시 중독자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대단히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된 분석,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가장 저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식과 합리성에 비춰보면 이건 뭐 당연히 8대0인데 계속 이상한 찌라시들이 도는데 사실 그 찌라시들을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팩트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거든. 네. 그리고 그 찌라시 주는 자들이 사실 기자질을 저 30년째 하는데 계속 거래해 왔던 사람들이야. 상당히 승률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옛날에 어느 기관에 있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무시할 수만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말로는 8대0입니다. 이거 당연한 하지만, 겁니다. 그래 놓고도 계속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야, 지금 뭐 5대3에서 지금 4대4로 가는지 6대2 뭐 이런 기로에 있는데 누가 문제가 되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전화들이 서너 시까지 이어졌어요. 그건 불안하잖아 이제 내일인데. 네, 네. 근데 한 오후 4시 정도 들어서 일제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허겁지겁 전화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거래처니까 찌라시기랑 우리가 거래처거든. 거래처. 왜냐하면 이제 예, 예. 못 맞추면 우리가 앞으로 거래 안 하잖아. 그렇지. 기본의 택인데. 맞아. 저도 여기서 있는 얘기 가끔 보고 하거든 그쪽에다가. 그러면서 이거 잠깐 스톱. 윤정기 스톱. 그러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매우 저한테는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못 밝히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인용이래. 네. 우리 입장 바꿀게. 그래서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느낌. 그리고 국힘에서 그런 거 안 받겠습니까? 아마 저런 그 달라진 표정의 이유도 그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정보 다 받죠, 그쪽에.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저 내피셜을 잠시만 하면 네네. 지난 주말에 거의 뭐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나 조국 당이나 다 의원님들도 아주 개강된 5대3설이 퍼지면서 그죠? 뭐 또 민심도 엄청나게 사나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뭔가의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인용에 나중에는 찬성하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했다. 그 정무적이라는 거는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최대한 현재 선고를 늦추면서 인용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3심에서의
그 과정에서 주는 정치적 타격을 네. 노리면서 소위 뭐 동시저거설이라는 게 뭐 그런 게 바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나중에는 인용해 줄 건데 4월 18일 즈음에 딱 이제 인용해 주고 삼심과 대선 선거일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뭐 하여튼 그런 대권 과도의 정치적 타격, 대선 심리에 악영향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가 주말에 계속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자기들도 압박을 엄청나게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4월 4일 날 선고를 한다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그런 그 배경이 되겠나라는 내피셜을 어쨌든 했는데 그래도 뭐 헌재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것 같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약간 안다를 내긴 하는 형인데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내가 법사위인데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도 쭉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8대 0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한 몇 주 전부터 4월 11일 전이에요. 3월 11일 전. 그리고 3월 7일, 3월 11일, 3월 14일 뭐 이렇게 썰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계속 뭘 넣는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민중수석 또 뭐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설도 있죠. 예, 그래서 김대환 계속 이제 변호인단이 공식적인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있고 연구관이 10명 있으면 거기에 공식적인 자료를 넣는 조직은 그쪽 변호인단, 우리는 소추인단, 우리 쪽 변호인단 이렇게 되는데 그쪽 변호인단이 계속 넣는 거죠. 계속 넣으면서 여기에 절차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각의 요건들 계속 넣는 거로. 그럼 이것을 연구관들이 받아서 위에다 넣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보아야 하고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는 사실은 약간 너무나 합리적이고 옳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지기현이 구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절대 비상식적입니다. 김건희 무혐의 치는 거 보십시오. 네. 절대로 절대 비상식적.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각을 써. 그런데 기각에 관한 내용도 올라갔고요. 지금도 기각에 관한 내용이 올라갔고 그것을 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금 5대 3이라고 혹시 하자. 그렇다면 이게 40여기 들어오면 판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40여 명밖에 없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가열차게 40여 인명을 치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온갖 곳에서 다 치고 들어가고 40여 그 최상목 탄핵, 바로 탄핵, 그다음에 한덕수도 시간 안 봐. 그리고 한덕수 찾아가서 만나서 하자. 이게 쫙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헌법 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 2명이 그만두면 6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뒤졌어요. 다른 나라에 전부 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면 9명 중에 자리가 비면 다음 후임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독일, 우리나라가 베껴온 헌법재판소법을 베껴온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유럽에 그런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그럼 미국과 영국은 봤더니 미국과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건 뭐 의회에서 상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걸 빈 채로 뒀구나.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 날 발표를 했으면 30일 날인가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이거 법안 통과시키자. 그런데 이제 당에서 지도부가 통과까지는 시키지 말자. 왜 역풍이 조금 걱정도 되고 갑자기 이 법을 통과시키니까. 근데 제가 이 법의 당위성을 쫙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 소위는 통과시켜 놔야 돼. 그렇죠. 무조건 어떻게 될지 통과시켜 놔야지. 모르니까.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조선일보에서는 홀드해놨다고 예. 약간 뭐 그렇게 비웃는 기사 듯이 썼던데 그랬어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문화일보가 정말 좋은 기사를 하나 썼어요. 저는 이거 살구빛 조선일보가 안 좋아하는데 깜짝 놀랄만한 살구빛 기사가 뭐냐면 2017년 이후에 헌재가 8인 체제에 결정한 114건 전수조사를 한 거야.
근데 5대 3으로 기각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봤어. 근데 0건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5대 3은 맞는 거지. 없다. 우리 네, 서인교 의원님께서 제대로 짚으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 5대 3이라면 한 사람이 결혼된 상태에서 5대 3에서 기각이 됐다면 이론적으로 못 한 사람 더 받아들이죠. 오면 6대 3이 되는 거를 그렇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마원역 임명을 안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해놓고 5대 3 상황에서 예상되는데도 8명으로 선고한다? 그거는 자기 부정이죠. 있을 수가 없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진숙을 할 때 5대 3이 만약에 되면 한 결정 명이 더 못한다고 들어오면 바뀌는 상황이 되니 이럴 때는 결정 못한다라고 자기네가 판례로 그렇죠. 결정으로 선언을 끝났어요.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예 5대 3이 우리 예비적으로 미리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도 예비적으로 해놓고 우리도 법을 예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의원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고 또 국회에서 잘해놓은 게 가처분을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죄송한 얘기인데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해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소위까지 통과시켜 놓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16,000분 정도 저희 스픽스 보아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5,000분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또 힘이 많이 날 것 한 같습니다.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날 아침에 이 법을 통과는 보류할 거라고 박성준 수석과 몇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저도 들었어요. 그때는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쇼에 나와가지고. 그 선거 기회를 안 잡힌 그 순간하고 완전히 상황인데 달랐어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오후에 이제 법사위를 했잖아요. 법사위를 하고 소위를 해서 그걸 이제 상정한 것 논의하는 부분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상범 간사하고도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가서 내려갑시다. 그래서 원내대표실에 갔죠. 가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통과 안 시킬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 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통과시킵시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원내대표실에 이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박찬대 원내대표 이거 지금 통과시켜야죠. 그랬더니 누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뀐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서영교 우리 의원님이 거기서 바뀐 뭐, 거예요. 자, 서영교 화이팅! 거기서 바뀐 앞으로 거예요. 원내 좀 지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습니다. 예. 박범계 선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있으면서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저 박선준 대변인 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오전까지 네. 왜냐면 이게 법안이 약간 지금 시기에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원체 졸속으로 들어가 하는 있었던 것처럼. 거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네. 원래 근데 그 1월에 대표 발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예, 의원이. 예. 복귀한 의원은 그 전에 발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때 박용진하고 소병훈 의원이 발의를 해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법에 검토 보고서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보좌관이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에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조사처 자료를 좀 갖고 와봐라. 네. 또 예비 사례가 예비 재판관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는. 네. 그래서 그 새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들고 법사위를 하는데 갔는데 밀리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져와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시기를 또 문제 걸고 넘어졌나 네. 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제가 그리고 이제 안 하기로 대강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작정을 하고 왜 이렇게 무식한 겁니까? 저 그런 발언을 처음 해봤어요, 사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무식한 겁니까? 야. 공부 좀 하세요, 공부. 내가 오늘 정리시켜 줄게. 야. 그러면서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쭉 얘기를 하고 또 한번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무식하기는 그런 다음에 민주당과 이렇게 법사위가 뜨거울 때 지금 국민의힘은 어저께 비공개 의총을 열었는데 이게 본회의 표결 방법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나 봐요. 아무도 자유 발언에 손을 들고 발언한 사람이 없어서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조용한 의총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차가 심하다. 내일의 네.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무식하다고 재밌다. 하는 몇 네. 마디에 어떻든 얘기가 쑥 들어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법입니다. 일찌감치 나왔던 법입니다. 이런 느낌이 예. 지금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받아요. 그래서 반성의 네. 시간이었구나. 네. 국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내일 인용이 되더라도 한덕수가 목리를 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일 날 나가시면 빨리 가처분을 하든 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 지금 임기 연장 그 조치해 놓는 게 대단히 절실합니다. 예, 예. 그거를 좋습니다. 우리 스님님이 네. 주도하셨다 이 말이죠. 네. 와 보통 분이 아니네. 아니 제가 공부를 좀 노 변호사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그냥 하여튼 5월달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분이 청와대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좀 이렇게 역할을 좀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분이 또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오늘 싱크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강수철?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나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의 장관도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럼 내 한동훈이 없애줄 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그런 놈 나타낸다니까. 육성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만나는 자리는 어떻게 성사되었던 것인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답변하십시오. 홍준표 부인 두 분이 답변하십시오. 네, 명태균 모른다. 나는 그런 XX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 이러던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뭐 거짓말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 뭐 오세훈 시장만 거짓말한 줄 알았더니 홍준표 시장 엄청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네. 총리직을 막 서로 딜을 하고 지금 그러고 그러게 있네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 저게 예, 도대체가. 내관매직이네요. 네. 아니 뭐 문자 한번 카톡 한번 한적 없다던가. 한 적 있으면 까봐. 까봐. 그래놓고 이 뭡니까 이거 대통령 부부하고 지금 맹태균이 뭐 소개해가지고 뭐 만났다고 이 뭐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홍 시장 부부가 그때 회동하고 나서 홍 시장 부부가 태도가 매우 달라져서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찬양 모드로 막 돌아선 적이 한 번 있어서 우리가 야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모임을 명태균 씨가 주선을 했고 네. 그 모임을 이후로 뭐 총리직까지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네. 한동훈이를 없애준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왔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한동훈 딱해. 진짜 한동훈 그렇게 여기저기서 충성해놓고 네. 그렇게 못되게 했으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패로 있었잖아요. 네. 한패로 있어놓고 그래놓고 필요 없을 때 확실히 쳐버리는데 한동훈 쳐버리는 거고 그 한동훈을 쳐버리는데 홍준표가 내가 없애줄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로? 말하는 통화 녹취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나에게 대신 총리직 주면 장관직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대구시장 이렇게 버린다.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김한정 씨가 네. 여기에 관계되어 있으면서 나온 이야기고 이들에겐 비밀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온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나왔으니 얘기했을 뿐이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모든 것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답해야죠. 그때 부부 회동에서 있을 때 얘기했는지 답해야죠. 세상에. 홍준표 답해야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또 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또 한 달이 건너 가까운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강혜경 씨하고 김한정 씨 사이에 벌어진 통화 내용 중에 저게 정확히 나온 건데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강 실장? 이렇게 이제 김한정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한테 홍준표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네.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나 국무총리 주고 내각에 장관들 임명권도 나 줘. 그럼 내가 한동훈이 확실히 없애줄게.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 타임에 2024년 저 타임은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갈등이 엄청 네. 최고조죠, 벌어지던 때였잖아요. 2024년 초에 익십 사건 이후에 계속 서로 간에 막 집안끼리 싸움도 벌어지고 난리가 나던 타임이었는데 맞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당선되고 난 직후죠 저 점이.
7월 아마 20 저기 9월 10일 저건 9월 14일, 예약은 8월 얘기니까 예. 그게 8월 8월 말에 말이나 8월 말에 네, 8월에 있습니다. 얘기인데 전당대회. 그러니까 저걸 보면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가 뭐 강력한 라이벌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동네 북이어서 그러는 건지 뭐라고 저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찍어서 죽인 끝내 거랑, 정리하듯이 한동훈은 김건희의 미움을 사서 끝내 찍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안에 있는 비밀을 좀 많이 서로 갖고 네.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알고 있겠죠.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지 되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예비적으로 한동훈이 더 못 가불게 묶어놔야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 같고. 더 못 가불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잘못해도 더 세게 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홍준표 부부가 만났다고 하는데 김건희가 홍준표 만나는데 윤석열이 배석한 거죠. 엄밀하게. 왜 이렇게 윤석열 부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은 윤석열 부부 김건희가 오세훈 부부도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관사에서 그것도 그거를 보통 부부가 만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사안에 뭔가 딜을 할 거면은 네. 대통령이 시장 만나거나 대통령이 뭐 대구시장 만나는 거지. 근데 부부가 만났다는 게 무슨 자연스럽죠. 이게 왜 부부간에 만날 사안입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 더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가 만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그렇군요. 와이프가 이쪽에서는 윤석열이 대동한 거야. 저는 그 내용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부부가 이야기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네요. 뭐 언제부터 자기들이 같이 부부라고 엮지 하는 거 않으면 했다고. 그렇지. 김건희는 만날 상황이 안 이상하니까.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김건희한테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랑 명태균이 직거래하고 윤석열은 그냥 조연으로서 쓴 거라는 게 계속 통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가 김건희한테 요때 당시에 선택을 받은 거지. 그러면 선택을 선생님 받은 거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녹취도 네.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총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이 정확히 한 역할 또 실제 국민의힘의 전현직 정치인들과 대통령 부부 사이의 매개체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네. 윤석열 부부, 네. 지금 이제 홍준표 부부, 오세훈 부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홍준표였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한 TK 아니면 경남 뭐 이쪽에 그들이 센 쪽에서는 경선에서 이기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여론조사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의 조작, 그러니까 그 표본을 늘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경선에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도 만들고 서울시장도 만들고 이 소문이 자자한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네. 거기에 신기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 자자해서 홍준표가 그동안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 부탁해서 썼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경선에서 이겨가는데 돈은 자기가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끊어낸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그동안 전혀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 상황을 연결한 사람이 또 함성득과 김영선과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이었던 거죠. 아.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 대선에서 경선에서 이기려면 네. 누가 필요했냐? 명태균이 필요했고 명태균이 경선에서 이기게 해줬고 홍준표를 이기게 해주고 대선에도 이기게 해주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 사람들이 탄탄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명태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걸 보시고 오늘 뉴스타파 걸 보면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판단을 명태균에게
물어봐요. 예.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듣고 답을 기다리게 예.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윤석열, 김건희도 똑같이 무엇을 하냐면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비용은 딴 사람이 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여론조사 왜곡도 그 큰 죄입니다. 불법이죠. 아주 불법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자리를 주고받는 게 오고 가는 거죠. 매간 매직이 있고 공천 개입이 있고. 그러니까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에 개입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리를 돈 대신 주고받은 게 있고 김상민을 주고받으면서 대신 그 자리에 그 김영선을 주고받겠다. 그래서 갖고 있는 권력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창원산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사와 기반이 있으면서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누군가 돈을 만들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진다. 그래서 명태균을 쓰면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봤고 그것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 가졌는데 오세훈과 홍준표는 이들이 위험해지니까 완전히 지저분하게 내쳤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적당히 모른다고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명태균이 이제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지만 이들의 잘못된 권력은 싹 다 바꾸겠다.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건 수사가 청원에서 중앙으로 넘어가면서 네. 명태균 씨하고 검찰하고 간의 기류가 제가 그냥 직접 느낀 건데 그 얘기도 좀 사실 들었는데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지검은 가까이 가게 되니까. 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무혐의 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까지 당했다가 돌아왔는데 위법도 했고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 치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수사로 또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자를 파면한 것들은 맞다. 그러나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다 나르는데 아주 정치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위법하고 위헌한 내용들은 사법백 영역에 가서 따져라라고 이창수와 그 검사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창수는 그지까지 했는데 이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창수가 버티기에는 윤석열은 내일 정리가 되는 네. 거죠. 이창수는 여기에서 적당히 무마를 시키고자 할 겁니다. 네. 이창수만 있습니까? 심우정이 무마를 시킵니다. 네. 이들은 전부 다 무마를 시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변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해놓은 건 어디 가겠습니까? 강혜경이 명태균 컴퓨터까지 갖다 바친 마당에 그리고 명태균이 온갖 걸 다 던지고 네. 있는 마당에 이런 속에서 파면이 되면 이 정권의 검찰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완전히 없고 바뀔 것 같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사실은 탈탈 털어 수사해야 합니다. 바뀌고 중앙지검에서도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야무지게 이제는 제대로 할 것이다. 내일 라고 하지만 내일을 기점으로 검찰은 검찰이니 검찰을 못 믿는다. 확실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요 대목에서 이제 뭐 질문 겸 뭐냐면 지금 명태균 상설 특검 빨리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찰의 수사 속도나 강도를 또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아니 명태균 국회에 지금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부릅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네. 이제 이제 탄핵되고 나면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죠.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최고의 네. 전문가 4월 노영희 중순쯤 변호사님. 해가지고 오세훈 한 서너 차례 부르시죠. 네. 오세훈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국면인 것 같은데 홍준표가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근데 대구지검에 있던 수사 사건이 서울로 올라온 건 맞아요? 경북 경찰청으로 원래 보내가지고 뭘 할까 말까를 결정을 아직 덜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요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예. 근데 아직 대구지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아니, 그래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지나면은 다음 주에 정확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아니 좀 박영준 부산시장도 지금 수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도가 박영준 됐잖아요. 시장도.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아니 그분도 21년도 보궐선거 때 경선을 치렀죠. 네. 그 과정에서 똑같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대납 가능성 뭐 이런 걸로 지금 했는데 강혜경 씨를 박 시장이 연제경찰서 부산에 네.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의원님, 소연이 뭐 들어본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상설특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상설특검. 상설특검은 내일 보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상설특검이 하면 이제 하던 수사들이 전부 다 넘어오고 철저히 다 정리될 수 그럼요. 있게 되겠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 이제 탄핵되고 나면 누가 대행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대행 보고 이제 이 상설특검을 압박을 해서 간첩시켜내는 게 또 국회의 하나의 또 주요한 과제 그러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한덕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네. 내일 저희들 후에. 상황은 네. 최상목 탄핵 저희가 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정했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후 내일이나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는 우선 내일 파면이 일어나면 그 선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거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쓸모라고 그러니까 우선 빨리 선거를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그 절차 부분을 보고 한덕수는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당연히 드러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뭘 계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유, 지금 검찰- 듣고 싶은 말을 들어버렸어요, 제가. 검찰을 많이 걱정하시고 중앙에서 잘할까 생각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작지만 소중한 공수처가 그 개설 이후에 최초로 유죄 판정 받는데 기여를 해서 이번에 유죄 확정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심우정도 배당 3부에 돼 있고 네. 직위원도 돼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돼 있죠. 그래서 작지만 7명이 수사는 하긴 하지만 중앙지검 및 검찰을 견제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서영교 의원님의 매서운 눈초리처럼 공수처도 중앙이나 검찰을 헛짓하지 못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또 역할을 한번 했는데요. 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했어요, 밖에 오늘. 있다가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 나오길래 막 뛰어들었어요. 네, 싱크 한번 들려주세요. 홍장원의 각종군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내란죄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의원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울 예. 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분의 판사님에 의해 그 가지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사권이 구속 명확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 최종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한참 됐습니다. 지났는데 자꾸 그 말씀하시는 들어가셔도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합당하지가 들어가십시오. 않습니다. 이렇게 아유, 이제 저분 좀 많이 좋아졌네요. 각성하신 겁니다. 오, 이게. 성장케, 이게 성장케. 웹툰에 많이 의하면 좋아졌어. 각성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아 근데 어제도 이제 각성이네요. 박지원 의원님한테 로비했는데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7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7명 그 제어가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아직도 다음 지금 주면 사인이 안 정리됩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정리가 다 될 겁니다. 네, 저는 예, 믿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네, 채워야 채워주세요. 하고 예. 네. 오동훈 공수장 좀 너무 정말 뵙기에도 너무 좀 안타까워 보여갖고 제가 정말 말을 의원님 표정이 5분의 판사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합당하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장경영 제가 오늘- 의원으로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나면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장동혁 완패. 완패죠. 그 장동혁 저 양반은 그 탄핵에 저 앞장섰던 분 아니에요. 처음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오케이 했던 사람이 탄핵에 표를 던졌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들어와서 그 해제할 때 개헌 들어왔어요. 했어요. 해제할 때 네. 들어왔고 그거 했죠. 탄핵에 표를 던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제할 때 들어왔던 사람 그때 한동훈 한동훈 개였어요. 개였어요. 그런데 네. 변해도 네. 180도를 확 변해서 저렇게 변했는데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공수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에 경제 부패 사건을 내고 경찰에다 넘겨라.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언제 있었냐면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었을 때니까 2021년인가 있었던 거고요. 공수처는 2019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2019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가 이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니 있을 때가 아니고 2019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 검찰도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경찰도 다 할 수 있던 그 시절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공수처는 이 검찰하고 경찰이나 판사나 청와대에 있는 인간이나 국회의원이란 인간이나 공무원이란 인간이나 고위공직자 인간들이 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체포하고 함부로 가두고 함부로 때리고 네. 이렇거든 수사해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여기예요. 이러면서 그 내용을 아까 말한 직무유기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써야 되니까 딱 라목에다 뭐라고 쓰냐면 위에 있는 것들하고 수사하다가 관련된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라목에 들어있는 거니까 2019년에 만들 때 여기 수사하는 것들 다 고위공직자 관련한 것 다 할 수 있어 라고 원래 되어 있었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19년에 만들어진 한참 뒤에나 만들어져서 내란죄가 있니 없니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 검사도 마찬가지로 수사하면서 네. 관련된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공수처법에 딱 돼 있어요. 법조인들은 나중에 된 거라 공부를 잘 안 하면 모르고 저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논란이 있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만들었는데 계실 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법사위 아니었어요. 법사위는 아닌데 그때 공수처를 만들어서 제가 다시 이걸 주도를 했지. 주도를 해서 그래서 딱 보고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서부지법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부지법의 영장 그 판결문에 윤석열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잖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발장이 들어오기를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이 들어왔어.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및 내란죄로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한 걸 보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있었네. 네.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사권이 당연히 있어. 라고 영장 발부된 곳에 그래서 너희 거 기각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헌재 인근 안국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은 의로 비상을 발령을 해서 헌재는 진공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들은 다 인근에 있는 학교들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출입도 150m까지 모두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철통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헌재 재판관들 정말 조심해서 출근하시기 바라고요. 11시 결정문 낭독하실 때 그 이후에 어떤 불상사도 벌어지지 않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이 좋은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있는 좋은 착한 기업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이죠.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번호도 외우기 쉽습니다. 1236 1644-1236 또는 010-7611-3303 3303으로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 잘 되고 있는지 보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일 회식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경제가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경양푸드 생선의 모음전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일 딱 맞아. 구매받은 제철 생선 바로 드실 수 있게 다 썰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빨리 연락하셔서 내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목포 경양푸드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우리 집까지 싱싱하게 배달됩니다. 숭어회 18,900원, 400g에 18,900원, 농어회 아우 맛있겠다 24,900원, 방어회 29,000원인데요.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횟집 부럽지 않은 진짜 생선의 집에서 간편하게 맛보십시오. 자연산 숭어 외에는 와사비, 간장 소스 한 팩과 초장 소스까지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돈 아끼지 말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번 마음 편안하게 소주에 한잔 화면 하시기 시키고 바라겠습니다. 저 네. 전해로
예, 소주 한 잔. 저 몸전 서영교 세트. 의원님 걱정돼서 혹시 그 PD님께 드렸던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일 4월 4일 11시에 저희가 헌재 선고인데 10시부터 공격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모여요. 첫 번째는 광화문에 집결하는 팀은 민주당 의원하고 관계자, 지지자들에 대해서 공격 공격할 포인트가 것이다. 있고 네. 헌재하고 그 외곽에서 노조 행동대가 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한다 그래서 저 아까 나올 때 그 경찰 경비대 포스가 그 국회의사당 쭉 둘러서 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타 전 지역에서 개딸, 노조, 개 아들, 민주당 당원 이렇게 작전 개시 시각은 11시, 탄핵 인용 시니까 꼭 염두하시고 야, 또 근데 또 주의하셨으면 경찰, 좋겠어요. 재판소, 법원은 공격 금지네요. 왜냐면 나중에 처벌 대상 의원들은 공격하라 그러고. 야, 진짜 저 옆에 개 사진은 뭡니까 저게? 이렇게 만들겠다? 개패듯이 하겠다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저렇게 옆에 넣어놓고 저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예. 무섭네요. 야. 내일부터는 가포로 올리잖아요. 네, 내일은 가포로 올리겠죠. 저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이 공중협박죄 딱 걸립니다. 아, 저게 공중 네, 빡- 공중협박죄. 어. 제가 대표 발의해갖고요. 통과시켜서 3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 야, 진짜 좋은 또 공중협박죄입니다.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공중협박죄. 우리 PD님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이거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이상호 기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후원 계좌 제가 여쭤봤더니 조금밖에 안 찼다고, 조금밖에 안 찼다고. 지금은 후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TV 구독만 제가 89,200인가 그런데요. 9만 만들어 주십시오. 9만. 지금 빨리 눌러주십시오. 아, 서영교 TV. 네, 네. 네. 89,000. 그 재출연시키면 확 올라갈 건데. 네. 아니, 그냥 일단 유튜브에 여러분들 서영규 TV 치면은 나오니까요. 이렇게 딱 들어가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재밌습니다. 제 TV 들어오면. 예. 민주당 어벤져스가 쫙 걸어가는 모습. 야. 예, 그런 거 나옵니다. 야. 기자회견하고 쫙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모습. 네. 그런 거 나옵니다. 두 아이 아버지님께서 서영규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또 정말 찐 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못난이님은요 2달 전부터 구독 중입니다. 이러셨고요. 재밌어님도 마찬가지시고 정명주님 구독 완료입니다. 새벽님도 구독하셨고요. 구독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9만 명이. 지난번에 구독이 많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구독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8,000명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 네. 3,000분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근데 구독 완료 구독했어요 이런 분들 많이 지금 네. 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스픽스 있습니다. 덕분에, 예, 네. 카모마일님 전 아직이요 이러지 마시고 빨리 가서 누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정말 씩씩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하니까 이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내일 좀 정말 우리들이 숨통이 팍 트이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한번 기를 모아서 한번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한번 뜻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사랑과 화이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